안녕하십니까. 송구권의 혼술이 매주 일요일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2월 3일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의 핵심 척건, 오른팔, 복심 이렇게 불리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정 구속이 됐죠. 징역 5년, 추징금 7억 원 이렇게 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다시 벼랑 끝에 서게 됐습니다. 이 핵심 척건인 김용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1심 재판부에서 지금까지는 뭐 검찰 공소장 아니면은 영장, 구속영장 이런 데 적시가 됐기 때문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다, 민주당이 그렇게 몰아붙일 수 있었지만, 법원에서 사실상 이재명 주변의 이 대장동 관련 돈 수수 첫 번째 결정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치명상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자, 이 상황이 간단치 않은 것이 이런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동규 씨가 모든 것을 다 진술을 했었죠. 진술을 해서 이재명을 코너로 몰아놨는데, 이번에 법원에서는 이 김용의 유죄 5년을 선고를 하면서 정언 중에서 유동규 외에 남욱 변호사, 대장동 일당이죠. 대장동 민간 사업자죠.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 남욱이 이 돈을 만들어줬다. 이 돈을 만들어준 8억 원을 준 제공자죠. 그것을 남욱을 거쳐서 유동규를 거쳐서 김용에게 갔던 겁니다. 그리고 김용이 이재명의 대선 후보 경선 자금으로 썼던 것이죠. 그 돈을 만들어준 남욱의 진술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이재명의 혐의에도 이 남욱 변호사가 여러 가지 결정적인 진술을 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욱의 법정 정언 또는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말들 중에서 이재명과 관련된 상당히 큰,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혐의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남욱이 이재명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법정 진술 아니면 검찰 조사 또는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것들 아마 들었으면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김용에 대해서 이 돈을 만들어줬다 이거 외에 천하 동일 1호 지분이 이재명 쪽이다, 이재명 쪽에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428억 원 저수지 이야기 있죠. 그것도 남욱이 처음에 제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아직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죠. 그런데 법원이 이 남욱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더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남욱의 말에 무게가 실리게 됐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윤석열 커피로 대변되는 대선 공작 사건이죠. 이것도 남욱의 진술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남욱의 추가 진술에 의해서 번복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번복을 한, 이것은 그 몸통이 윤석열로 바꿔치기 하기 위한, 이재명이 몸통인데 윤석열로 바꿔치기 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이 또 진술이 신빙성을 얻게 됐죠. 또 하나, 메가톤급 진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욱의 과거 진술에 뭐냐면은 권순일 대법관이 개입한 사상 초유의 재판 거래 의혹, 이것도 남욱이 처음에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욱의 입이 앞으로 이재명의 이 수사, 남아있는 수사, 또 재판, 특히 재판에서 이번에 법원에서 남욱의 진술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재명 재판에서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남욱은 이번에 이 7개월이라는 아주 매우 가벼운 형을 받았죠. 같이 이 돈을 공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7개월을 받았는데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검찰에 의해서 법정에서도 활발히 이 본인의 진술을 할 텐데, 당장 뭐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죠. 시작이 됐죠. 그래서 여기 가서도 남욱의 진술이 앞으로 있을 예정이고, 이것뿐이 아니고 말씀드린 세 가지 큰 사안에 대해서 김만배와 관련한 남욱이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는 거의 다 김만배와 관련된 겁니다. 김만배와 같은 한 통속이었으니까는, 과거에 사업을 할 때는. 그래서 김만배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남욱은 많이 알고 있죠. 본인이 실행한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폭탄 진술, 남욱 변호사의 폭탄 진술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말씀드린 이 천하동인 1호 지분 문제입니다. 법정 정원에서 남욱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도 김만배에게 들었다. 자, 김만배가 했던 일을 김만배가 자기의 사업 파트너인 남욱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남욱을 남욱을 통해서 일종의 뭐 공작을 하려고도 했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 첫 번째가 428억 원 이야기입니다. 남욱이 법정에서 한 말 중에 이게 있습니다. 김만배에게 들었는데 천하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측 지분이란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김만배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 이것은 김만배께 아니고 김만배에게서 직접 들었다. 이재명 쪽 지분이란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전에는 대선도 있었고 해서 겁이 나서 말을 잘 못했는데, 대선 끝나고 나서 진술한 겁니다. 이건 법정에서 진술한 겁니다. 천하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쪽 것이다. 그 진술을 했었죠. 그리고 김만배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측에 대장동 사업의 배당금 중에서 428억 원을 주기로 약정했다. 이 말까지 했습니다. 남욱이 한 말이죠. 428억 원 약정설이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428억 원은 지금 이재명의 기소장에는 범죄 혐의는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그 기소장 내용 중에 428억 원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또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또 다른 그 왼팔격인, 뭐 정진상이 오른팔이고 김용이 왼팔이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핵심 측근인 정진상의 주요 혐의에 이 428억 원을 약정받았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진상의 혐의에 들어갔으면 이건 정진상 거라는 게 아니고 이재명 거라는 거죠. 크게 이재명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용이 지금 받은 이번에 혐의가 인정된 뭐 8억 원 중에서 뭐 배달 사고가 나고 해서 6억 원, 이 6억 원, 그러니까 준 거는 이제 나간 거는 8억 원이죠. 대장동 쪽에서 나간 거 8억 원. 그러면 이 8억 원도 428억 원 중에 일부다. 이 이야기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2021년 9월에 이게 대장동 사건이 터졌는데, 그 전에부터 20억 원을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아마 428억 중에서 일단 대선 후보 경선 자금으로 20억 원을 달라고 김용이 대장동 일당에게 요구를 했고, 그것을 순차적으로 1억, 2억 이렇게 주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이 터져버려서 8억을 받은 순간에 멈춰버렸죠.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게 428억 원이 대선 후보 경선 때 20억 또 플러스 알파 계속 썼겠죠. 그리고 대선 본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맞붙은 본선에서 대량으로 대장동 돈이 투입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이것도 앞으로 계속이 돼야 될 부분이고, 이 428억 원에 대해서는 뭐 유동규도 이재명 거다, 뭐 그리고 또 남욱도 이재명 거다 하는데, 유일하게 김만배만 지금 부인하고 있죠. 자기 거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것이 이재명이 지금 상황에서 내 거다 이거 하지 못하죠. 내 거라고 인정을 하지 못하니, 이 상태로 가면 그냥 김만배, 명의가 김만배로 되어 있으니까 김만배 거가 되는 겁니다. 428억 원이라는 돈이. 그래서 김만배만 이것을 부인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관련자들은 전부 다 428억 원이 이재명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남욱이 김만배에게 직접 들었다.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김만배에게 직접 들었는데, 이것은 김만배가 이재명 거라고 하더라. 자, 이 진술을 법정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이 김용에게 돈 준 것을 진술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던 것처럼. 자, 두 번째, 윤석열 커피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커피. 김만배가 기획한 가짜뉴스, 이것을 언론에 가짜뉴스다, 이것을 언론에 폭로를 한 사람이 또 남욱인 겁니다. 이것의 핵심은 그거죠. 대장동 수사할 때 윤석열 대검 중수부 이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호영 사건을 무마했다, 이 이야기인데, 처음에 이게 나온 것이 남욱의 진술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김만배가 미국에 있는 남욱에게 뭐 커피 이야기하고 조호영 브로커 사건 무마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 남욱이 쏘갔죠. 쏘가서 언론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검찰에도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번복했죠. 내가 김만배의 공작에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작이 당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검찰에서 조영과 만나서 대질신문을 하고 나서 김만배의 말이 거짓말인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됐죠. 그리고 이때 이 남욱은 김만배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뭐냐면은 신앙님에게 가짜 녹음을 했던 신앙님에게 100억 원짜리 언론재단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도 김만배에게 들었다. 이 언론인 관리를 위해서, 소위 말하는 관리를 위해서. 자, 그런 것도 전부 다 남욱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정말 메가톤급 남욱의 폭로가 되는데, 검찰 조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만배에게 들었는데, 검찰 조사 때, 남욱의 검찰 조사 때, 남욱이 검사들에게 내가 김만배에게 들었는데, 김만배가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김만배, 내가 이재명의 소송 2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 이런 이야기를 김만배가 하더라는 겁니다. 김만배가 대법관에게 로비를 해서 2건을 뒤집었는데, 한 건이 바로 선거법 위반 사건, 또 한 건은 성남제일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자, 이건데, 자, 핵심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뒤집었다는 것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권순일 대법관 재판 거래 의혹 사건이죠. 그때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선거법 위반은 지금 재판 중인 그 선거법 위반과는 다르죠. 지금 재판 중인 선거법 위반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그리고 백현동 용도 상향 조정이 박근혜 국토부의 압력 때문이었다. 이 거짓말을 해서 선거법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때 선거법 재판은, 이번은 대선이고, 그때는 경기도지사 선거 때 자기 친형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사실을 부인하고, 그 거짓말하고, 또 검사 사칭을 부인을 해서 이걸로 또 선거법 위반, 거짓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2심에서 받은 벌금 300만 원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은 이재명은 모든 게 다 날아가는 지경이었죠. 지금 선거법도 나중에 확정되면 마찬가지고,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벌금 300만 원을 받은 2심이 확정이 되면은 경기도지사직이 당장 떨어져 나갔을 거고,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뿐이 아니고 직이 떨어져 나갈 뿐만이 아니고 피선거권이 박탈이 돼서 지난번 대선에 출마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2심형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으면은. 그리고 국회의원도 출마를 못했고 지금 당 대표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수사 결과 이재명은 지금 구속돼 있겠죠. 방탄복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그때 무죄를 받으면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완전히 날개를 달았는데, 그때 권순일 대법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김만배가 8차례나 이발소 간다고 그러면서 이 대법관 김만배 방을 찾아갔고 그런 이야기 계속 있었죠. 자, 그런 일들도 지금 남욱의 입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던 겁니다. 남욱이 내가 김만배에게 들으니까 이재명 재판도 자기가 다 대법원에서 처리했다고 하더라, 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뒤집히고 나서 권순일은 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서 수억 원 그냥 일 안 하고 돈 받고, 심지어 50억 클럽 여기도 가입을 했죠. 그리고 그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 대가로 대법원장을 시켜준다, 이런 약속도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회 의원이 국회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판사 출신인데, 전주회 의원도 판사 출신인데, 그때 법조계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재명을 이제 권순일이 이재명을 살려주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 권순일이 대법원장 자리를 받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 그런 소문이 법조계 판사사에서 파다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결국 이재명을 살려주는 대신 권순일 대법관이 대법원장도 약속을 받고 50억까지 약속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게 지금 사실로 밝혀지면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법원에 대한 그러니까 법원 개혁, 이런 새로운 아젠다들도 막 생길 텐데, 그것을 진술한 사람도 바로 이 남욱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남욱의 결정적 진술들로 인해서 이번에 김용이 법정 구속이 된 것처럼 앞으로 남욱이 이야기해왔던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할 이런 문제들에 따라서 이재명의 428억 원 저수지 수사가 다시 급물살을 탈 수가 있고 김만배 신앙림발 대선 공작 의혹 사건 그 배후에도 이재명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한 규명도 좀 본격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수사도 불가피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김용의 법정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남욱의 이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킬 남욱의 앞으로 입에 또다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